다이모님의 사연입니다. 서울 도깨비 이야기. 왓썹님, 그리고 섭구님들 안녕하세요. 전 왓썹님의 공포라디오를 유튜브로 몇 년째 매일 듣고 있는 섭구로서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아저씨 다이몬이라고 합니다. 사연들을 모두 잘 듣고 있다가 문득 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도 들도 개발이 되어버리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수많은 도깨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특히 서울처럼 번화해진 곳에 살던 도깨비들은 죄다 도봉산, 인왕산, 삼각산으로 숨어들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친한 후배와 전에 알던 지인분이 겪은 짧은 이야기 2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후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와 한 동네에 살고 있던 이 후배는 그 일을 겪은 곳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과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골목에서 뛰어놀며 컸고 학교도 여기서 나와 잘 아는 곳이었죠. 먼저 지리를 조금 설명해드리자면 밤에도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 4차선 메인도로에서 로터리를 돌아 주택가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었고 우체국이 있는 곳이었죠. 당시엔 고등학교도 3곳이나 있었으며 길 양쪽이 모두 슈퍼, 세탁소, 사무실, 식당 등인 길로 절대로 한적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후배가 회식을 하고 자정이 다 되어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또각또각하고 하일 소리가 나서 이 밤중에 저 사람도 늦게 들어가네 하고 생각을 하며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큰 길가이긴 하지만 자정이 넘어서 이미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았고 이때엔 편의점도 없던 때라 가로등만 밝혀진 길이었는데 돌아보았을 때 여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아 옆 골목으로 가서 집으로 들어갔나 보다 하며 다시 돌아서 가려니까 후배 녀석의 발걸음에 맞추어 다시 또각또각하고 하이힐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후배가 놀라 걸음을 멈추면 발소리도 따라 멈추고 도저히 다시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정신을 차리려고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야겠다며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는데 갑자기 손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려다보니 방금 불을 붙인 담배가 다 타서 필터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후배가 놀라서 손을 확 터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깨르르 하고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발자국 소리가 옆 골목으로 들어가며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배 녀석이 놀라 기겁을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까지 뛰어갔다고 합니다.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도깨비에게 홀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전 상계동 지역에서 한참 아파트를 짓던 당시 그곳 현장 소장으로 계시던 지인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상계동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인 70년대, 그때는 정말 개울물이 흐르고 산도 있고 그런 시골 분위기가 나는 동네였답니다. 제가 국민학생 때 누가 거기에 살고 계셔서 가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개울가에서 개구리랑 송사리를 잡고 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던 상계동에 막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해서 몇 동이 완성되던 그때쯤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이란 게 밤에 가끔 도둑이 들어와 자재를 훔쳐가기도 하고 아직 완공이 안 된 건물에서 동네 불량배들이 술을 마시기도 해서 매일 야간 경비를 세웠는데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지인이 직접 경비를 서기로 하고 근처에 월세방을 얻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날도 현장에 손전등을 하나 들고 이리저리 비추어 보며 다니고 있었는데 완공은 되었고 아직 사람이 입주하지는 않은 건물로 어떤 남자가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뛰어가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더니 남자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순간 뭔가 했답니다. 그때엔 아파트 주차장이 대부분 지상이었고
지하는 그냥 전기실, 기계실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 사람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는데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전기실 문은 굳게 잠겨져 있는 상태 그대로인 것을 보고는 한참 동안 뭐지 하며 생각하다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는 그냥 쓱 둘러보고 숙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인이 다시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또 똑같은 뒷모습의 남자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따라갔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거리도 더 가까웠고 대체 뭘 하러 가나 보려고 살금살금 따라갔더니 저번처럼 또 지하로 내려가더랍니다. 남자는 키가 무척 크고 낡은 작업복 바지에 작업용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운동을 한 사람처럼 어깨가 떡 벌어진 게 체형이 아주 좋아서 조금 겁이 나긴 했지만 현장 책임이란 게 있어서 얼른 뛰어가 그 남자의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답니다. 이봐, 당신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버럭 하는 소리에도 그 남자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천천히 지인을 돌아보았는데 그 남자 얼굴을 보는 순간 지인은 그대로 기절을 했고 다음날 직원 아저씨들이 와서 흔들어 깨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눈, 코, 입이 없는 달걀 귀신이던가요? 하고 웃으며 농담조로 물어보았더니 지인분은 몸을 부르르 떨며 소주를 한 잔 들이키고는 담배를 피워 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도깨비 본 적 없지? 제가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시며 나도 그전까지는 너처럼 그런 거 안 믿었었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체 뭘 보셨냐고 했더니 그 돌아서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데 이마와 머리가 이어지는 부분쯤 뿔이 하나 돋아 있었고 충혈된 듯한 눈이 한 개뿐인 도깨비더랍니다. 도깨비라고 생각할 수 없던 이유가 헐렁한 작업복 바지에 작업복 점퍼를 입고 있어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후로 다시 그 남자, 아니 도깨비를 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가끔 꿈을 꾼다고 하십니다. 그날 보았던 충혈된 큰 한 개의 눈이 떠올라 몸소리가 쳐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서울 사는 도깨비는 옷도 입고 다니는구나 라는 걸 말이죠.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밤엔 무서운 이야기가 최고인데 써놓고 보니까 별로 무섭진 않아 보입니다. 다음번엔 제가 청년 시절 유럽 여행을 갔다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왓썸님과 공포라디오 팬 여러분들 모두 시원한 여름밤 되시길 바랍니다.